영화 7번 방의 선물이 1000만 관객을 넘어 1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한국 영화 흥행 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관객을 모으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영화에 얽힌 뒷이야기들도 아주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동아 윤효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번 방의 선물 요즘 흥행세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현재 흥행 스코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예, 어제 10일 현재까지 약 1217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1월 23일 개봉한 이후에 40일 만에 이미 1200만 관객을 넘어선 것인데요. 개봉 71일 만에 12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광해 왕이 된 남자보다 무려 25일이나 빠른 그런 속도의 흥행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은 개봉 32일 만인 지난달 23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이로써 7번 방의 선물은 괴물, 도둑들, 그리고 광해 왕이 된 남자, 왕의 남자에 이어서 한국 영화 흥행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과연 7번 방의 선물이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흥행세가 보통이 아닌데요. 네. 과연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작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망도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은 1200만 관객을 넘어선 현재 전국 약 400여 개 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개봉작의 개봉관에 맞먹는 그런 상영관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새로운 개봉작들, 특히 신세계 그리고 사이코메트리 같은 영화들이 흥행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화 기대작들도 속속 개봉을 하면서 7번 방의 선물은 평일 평균 3만에서 4만여 명, 주말에는 최소 10만에서 최대 12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추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최고 흥행작에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 방의 선물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흥행 요인 중 하나는 주연 배우인 류승룡 씨의 열연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러닝 개런티를 받게 됐다고요? 예, 러닝 개런티는 그 영화가 흥행했을 때 배우나 스태프들이 받는 그런 보너스의 개념이죠. 하지만 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어느 정도 흥행 수치를 정해놓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흥행에 따라서 단순히 선물격으로 주는 보너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승룡 씨도 이번에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러닝 개런티를 받게 됐는데요. 지난해 내 아내의 모든 것 그리고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연속 흥행을 이끈 주역이기도 합니다. 7번 방의 선물은 그의 첫 단독 주연작인데 말 그대로 그에게도 이 영화가 선물이 된 셈입니다. 네. 류승룡 씨는 7번 방의 선물에 출연하기로 했을 당시에 그 출연료를 낮추는 대신에 영화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준인 손익분기점을 넘길 때부터 관객 1인당 일정한 금액을 받는 러닝 개런티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특히 7번 방의 선물이 모든 상영을 마무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러닝 개런티 액수를 산정키로 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영화가 흥행을 하면 보통 중간에 진행되는 홍보 비용 등 마케팅비가 함께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7번 방의 선물은 대략 손익분기점을 약 220만 명 선으로 잡고 있어서 류승룡 씨는 상당히 큰 금액의 러닝 개런티를 받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태네요. 7번 방의 선물, 원래 제목이 12월 23일이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예, 7번 방의 선물은 6살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인 아빠, 그리고 그 아빠가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갇힌 뒤에 그 사방인 7번 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지적장애인으로 하나밖에 없는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간직한 아빠 이야기가 많은 관객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원래 제목은 12월 23일이었습니다. 바로 영화 속 딸의 생일이자 주인공인 아빠가 비극에 맞닥뜨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가장 슬프고 또 비극적인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아빠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의 정서를 자극하겠다, 이런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당초 개봉 일정도 12월 23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에 한창 촬영을 하던 중에
태풍 볼라벤이 몰아치면서 세트가 무너지고 이 때문에 촬영이 늦어지는 바람에 개봉 일정도 미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영화의 컨셉에 맞춰서 좀 더 동화적이고 또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7번 방의 선물로 제목을 바꿨다고 하고요. 마치 행운의 숫자 7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영화가 그 제작진의 의도를 따른 듯이 큰 흥행의 단맛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 극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설정 등에 대해서도 대중의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류승룡 씨의 이 과거사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예, 영화 속에서는 극중 류승룡 씨의 과거에 얽힌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초반 시나리오에는 그런 이야기가 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인공이 지적장애인인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나이트클럽 주방보조의 직업을 가진 인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일하던 무용수를 알게 되고 서로에게 연민 그리고 사랑을 느끼면서 함께 살게 됐다. 그리고 딸을 낳았다. 이런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화 초반에 극중 류승룡 씨가 그 이화여대 무용과 97학번이라고 새겨진 점퍼를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요. 바로 이 점퍼에 새겨진 것이 그 류승룡 씨의 부인이자 이 딸의 엄마임을 알려주는 그런 소품이 아니었느냐 이런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요, 아역 배우 갈소원 양의 모습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워낙에 천사 같은 얼굴이잖아요. 네. 굉장히 열연을 했다고 칭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극중 아빠인 류승룡 씨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됐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7번 방의 선물에서 갈소원 양은 그 극중 류승룡 씨의 딸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영화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게 하는 소품이 바로 이 세일러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가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가방을 딸에게 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빠가 그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소원 양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 입학 선물로 류승룡 씨가 바로 이 책가방을 선물했다라는 뒷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가방은 영화 촬영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류승룡 씨가 이를 갈소원 양에게 직접 선물했다는 내용입니다. 갈소원 양은 영화 속에서 때로 그 깜찍하고 또 앙증맞은 모습으로 많은 관객에게 그 애정어린 시선을 모았고요. 아빠와 이별해야 하는 가슴 아픈 장면에서 보여준 눈물 연기로 또 많은 관객의 슬픔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갈소원 양이 맡은 딸 역을 위해서 당초 200여 명의 그 아역 연기자들이 오디션에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갈소원 양은 성적으로는 상당히 그 하위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출자 이환경 감독이 이 갈소원 양의 어떤 백지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희망적인 기대가 섞여서 발탁을 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연출자의 의도가 네. 확실하게 딱 맞아떨어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7번 방의 선물, 흥행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네. 역시나 애틋한 부성의 이 새로운 스토리가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의 주인공인 아빠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현실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의 인물인데요. 네. 관객은 바로 그런 약자의 모습,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도 항변할 수 없는 힘없는 아빠의 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딸에 대한 가장 애틋한 사랑을 드러내는 아빠가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가져다주는 슬픔, 또 안타까움이 더해지면서 많은 관객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런 부성애의 이야기는 과거의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 가장 인간적이면서 또 가장 따뜻한 그런 모습의 아버지들에 관한 이야기로 다가오면서 더욱 많은 관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번 방의 선물을 통해서 가슴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눈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관객들과 훈훈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될지 최종 스코어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스포츠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